자, 가보겠습니다. 뭐, 항상 그랬듯이 시장에 가면입니다. 시장에 가면. 요거는 이제 정원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어법 정리. 매번 합니다. 매번. 이게 여러분이 이미 박혀야 돼. 자, 어법 정리. 아직 모르겠지만 그냥 들으세요. 자, 너는 대답해야 돼. 자, 너도 대답해야 돼. 알겠죠?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뭐 배웠죠? 주어 배웠죠? 주어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다주어 될 수 있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 배웠죠? 동사 배웠습니다. 그래서 동사에서 체크해야 되는 거는 시제와 수동태, 자동사, 타동사 구분, 그 다음에 수일치도 알면 좋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그치?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대부분 다 수식 구조가 나온다고. 그래서 명사 후치 수식을 배워야 된다 그랬어. 그리고 명사 후치 수식은 5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전치사 목적어, 두 번째는 투부정사, 세 번째는 관계사절, 그리고 네 번째는 분사가 꾸며주는 거, ing, pp. 그 다음에 5번째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 이렇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주어랑 수식 구조 찾았고 동사 찾았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온지를 정하는 거는 어떤 파트였죠? 그치, 문장 형식 파트였어요. 그래서 문장 형식 파트에서 1, 2, 3, 4, 5를 정해갖고 1형식에서 조금은 알아야 되는 거, 2형식에서 알아야 되는 거, 3형식에서 알아야 되는 거, 4형식에서 좀 체크해야 되는 거, 5형식에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을 보통 쭉 정리했던 게 문장 형식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갑니다. 그럼 문장 형식까지 하면은 필요한 건 다 했어. 그러면 이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뭐였죠? 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사는 한 단어 부사, 부사구. 부사구는 전치사 목적어와 투부정사 있었고요. 그다음 부사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사절에서 접속사 지우면서 주어 지우고 ing 만드는 무슨 구문도 있다? 분사 구문도 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다 끝났죠. 그럼 뭐가 있어요? 사실상 어법은 다 끝난 거예요. 중요한 어법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구문 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비교나 도치나 강조나 가정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계속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래서 뭘 배운 거냐? 주어와 동사를 찾는 걸 배웠던 거고요. 두 번째는 수동태를 배웠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 도치어 어순인데 이거는 제가 아까도 정리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하니까 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투부정사와 동명사인 준동사를 배웠어요. 그래서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지 한번 리바이벌 해보겠습니다. 한번 살려봅시다. 자,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3가지 해석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영상 보시면 다시 알게 될 거예요. 일단은 들으세요. 자, 투부정사 3가지 해석 뭐가 있다 그랬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는, 세 번째 기타 해석이 있었죠. 기타는 죽어도 잘 안 잊어먹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타 해석이 뭐가 있으면 하기 위해서, 하기에, 또는 해서, 또는 뭐 하는 것을 보니, 뭐 등등등등, 뭐 그 결과 뭐뭐 한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문장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다음 동사 다음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뭐 명사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쭉 정리했었던 게 그때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오늘 암기 테스트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정원이는 제외. 정원이는 이제 영상을 보고 해야 됩니다. 근데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동명사를 했었어요. 동명사 파트는요,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파트였어요. 그죠?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파트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굳이 뽑자면은 동명사는 사실상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하는 것. 그죠? 명사기 때문에. 근데 얘가 외워야 되는 건 뭐야? 동명사를 목적어로 받는 타동사를 외워야 됐어요. 그래서 그거 외우는 게 한 20몇 개를 제가 다 외우라고 했었어요. 쭉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은 외우진 않아요. 근데 뭐 이상한 뭐 주문을 외우면서 외우거든요. 그거 따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둘 다 받지만 의미가 똑같은 거. 세 번째는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둘 다 받지만 의미가 다른 거. 이런 걸 외우라 그랬고. 그다음 마지막에 제가 정리는 하지 않았지만 동명사로 한 주요 수거 표현들도 공부하면서 나오는 건 싹 다 외우두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object to ing라던가 look forward to ing라던가 when it comes to ing라던가 아니면은 뭐 be used to ing라던가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have trouble ing, spend 시간 ing 이런 것들 쭉 알아두시면 좋죠. 그다음에 뭐 keep 목적어 from ing라던가 stop 목적어 from ing라던가 이런 것들도 쭉 알아두면 좋다 그랬었죠. 거기까지가 동명사였어요. 그럼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거는 이제 분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사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분사 가봅니다.
분사. 뿅. 분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정리하는 공간 없으면은요, 제가 이면지 드릴 테니까 이면지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면지에 정리하시고 나머지 나중에 정리 깔끔하게 다시 해주세요. 자, 분사 파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 파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동명사 파트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동명사 파트에서 처음에 동명사는 뭐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동명사는 동사에서 온 명사라고 했었죠. 그럼 이번에 분사입니다. 분사는 뭘까요? 동사에서 온 형용사를 분사라고 합니다. 즉, 분사는 뭐야? 형용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형용사는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두 가지 역할을 하죠. 뭡니까? 그치, 명사를 그치, 수식해 주거나 아니면 두 번째, 보어의 역할을 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분사도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분사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제가 동명사나 투부정사 할 때도 항상 얘기해 줬어요. 처음에 뭐 정리했었더라? 정의를 먼저 얘기해 주고 나서 형태를 이야기하죠. 그럼 형태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봅시다. 형태, 생김새. 자, 생김새는요, 분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ing와 pp 두 가지가 있죠. 뭐 이거를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ing와 pp로 생겼죠. 그 다음에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자, 해석은 두 가지로 당연히 나뉘겠고요. ing는요, 뭐뭐 하는 또는 하는 중인 요 정도의 뜻이 있고요. pp는 뭐뭐 된 이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능동과 그 다음에 진행의 느낌, 여기서는 수동과 완료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자, 어쨌든 뭐뭐 하는가 뭐뭐 된 이러한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분사가 감정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감정을 유발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ing는 pp일 경우에는요, 감정을 느끼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oring과 bored는 다르죠. boring은 무슨 뜻이에요? 지루함을 유발하는. bored는 지루함을 느끼는. surprising은 놀라움을 유발하는. surprised는 놀라움을 느끼는. exciting 뭐예요? 신남을 유발하는. excited 신남을 느끼는. 이런 걸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면 돼요. disappointing, disappointed. disappointing은 실망감을 유발시키는. disappointed는 실망감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성적을 받았어. 어떤 성적을 받았어? disappointing한 성적을 받았어? disappointed한 성적을 받았어? 그치? disappointing한 성적을 받은 거야. 왜? 성적 자체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좌절시키고 있으니까. 그죠? 그죠? 그럼 frustrating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사실상 분사는 여기에서 끝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그냥 사실은 끝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배운 거에서 분사는 그러면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분사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배웠지라고 하면은 형용사 자리에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잘 봐봐. 분사라는 애가 주어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그 다음에 가주어, 이시였죠. 그죠? 명, 대명, 동명, 투부정, 그 다음에 명사절, 가주어야. 그러면 형용사나 분사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럼 주어 자리에는 분사 와, 안 와? 안 와요. 동사 자리에 분사 올 수 있어, 없어? 당연히 못 와요. 동사 자리에는 무조건 동사밖에 못 와요. 사실상.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 DING. 이런 것들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분사라고 보기는 하죠. 뭐뭐 하는 중이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동사라고 치고 조금 더 우리가 실전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제 수식 쪽으로 가보자. 수식 쪽에서 분사가 있었나? 자, 수식. 처음에는 전치사 목적어로 꾸며주는 거 있었고, 두 번째는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거 있었고, 세 번째는 관계사절이 꾸며주는 게 있었고, 네 번째는 ing, pp가 꾸며주는 게 있었죠. 자, ing, pp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아, 명사, 호치, 수식 네 번째에 분사가 들어가는 거였네요.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형용사 플러스 알파가 또 꾸며주는 건데, 근데 이제 형용사는 이제 분사는 형용사긴 한데, 좀 나눴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주어, 동사, 수식 구조까지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형식으로 넘어가 보자. 그럼 형식에서 1형식에서는 분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주어랑 동사밖에 없잖아. 그지? 두 번째, 2형식에서는 분사 들어갈 자리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보어 자리. 보어. 그지? 세 번째, IODO에서는 분사 들어갈 자리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당연히 목적어 IODO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 5형식에는 분사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목적 보어에 보어 들어가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개념을 자꾸 처음에 배웠던 그 정리한 거에서 계속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배운 어법이 유기적으로 묶인다고. 그냥 투부정사하면 투부정사만 알고 끝이 아니라 투부정사 배웠으니까 여기서 쓰이고 저기서 쓰이고 이런 것들 다 정리하는 거야. 분사 배웠잖아. 그럼 분사 배웠으면 분사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웠던 거에서 그럼 분사가 어디 들어가는지 다 적재적소에 넣어보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어법이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형식에서 일단 분사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구나. 즉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럼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러면은 부사 파트에 한번 가보자. 부사 파트. 한 단어 부사에 분사 들어갈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돼요. 그러면은 부사 구에는 분사가 들어가는 게 있을까? 없어요. 전치사 목적어랑 투부정사인데 분사 안 들어가잖아. 그지? 그럼 부사절에서는 당연히 부사절에서는 당연히 절이니까 주어동사 나오니까 1, 2, 3, 4, 5형식에 따라서는 분사 들어갈 수 있겠지. 그지? 어쨌든 거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부사절에서 파생되는 구문이 무슨 구문이었지? 분사구문. 요거잖아. 분사구문. 분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면은 분사구문에서 분사에서 분사구문 파트까지도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사는 사실상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요. 근데 어법적으로 나올 때는 뭐가 많이 나올까라고 하면은 당연히도 ing가 우리가 배운 ing 또 뭐 있지? 분사 말고? 진행형도 있는데 또 어법으로 크게 배운 거. ing. 동명사 있잖아. 그래서 동명사와 분사를 구분하는 거, 요 정도 조금만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두 번째, pp. pp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지? 동사의 ed 형태지. 동사의 ed 형태는 뭐랑도 똑같아? 동사의 과거형이랑도 똑같잖아. 그래서 그 두 개를 정리를 하면은 분사는 좀 헷갈리는 포인트는 잡을 수 있겠다. 그지? 그럼 그걸 한번 정리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한 바닥 써야 되잖아. 한 바닥 쓰는데 그냥 달달달달 외우지 말고 어느 정도의 스토리는 갖고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뭐야? 분사란 무엇인가? 형태는 어떻게 생겼고 해석은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그럼 분사 파트에서 중요한 게 뭐 있지? 라고 하면은 동명사랑 겹치는 부분, 동사의 과거형이랑 겹치는 부분, 요 두 개를 좀 잡으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였어요? 분사 구문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잡고 가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뭘 쓸지가 대충 감이 잡힌다고. 머릿속에 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요번 겨울방학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이 문법 정리할 수 있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사실 이렇게 문법 정리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알겠죠?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이번에는 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도 분사는 형용사고요. 동명사는 명사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헷갈릴 필요가 없는 파트예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헷갈릴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은 ing 다음에 이거 화살표 빼세요. ing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얘는 뭐뭐 하는 중인 명사와 해석은 좀 빨간색으로 쓸게요. 미안. 뭐뭐 하는 중인 명사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명사를 아니지. 죄송합니다. 이게 중학교 말고 어법을 가면은 이렇게 가자. 뭐뭐 하는 중인 명사와 그 다음 하나는 명사를 뭐뭐
하는 것. 요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만약에 이게 이게 만약에 중학교 어법이었다면은 뭐뭐 하는 것을 위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요번에는 그냥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고요. 혹시 빨간색 없니? 있어요? 아, 두고 왔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우리 학원은 항상 이렇게 삼색펜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색펜 꼭 써주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또 한 갖고 오면 안 줘요. 알겠죠? 자, 뭐뭐 하는 중인 명사와 명사를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될 때가 있어요. 당연히 뭐뭐 하는 중인 경우에는 분사겠고요. 명사를 뭐뭐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동명사겠죠? 그래서 요거 체크를 좀 잘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인 명사니까 당연히 수식 구조는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명사가 됩니다. 명사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뭐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주어야. 그럼 잘 봐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건 안 써도 돼요. 자, falling leaves와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가 좋을까? falling in love. 자, 요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is냐 아냐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위에 문장은 정답이 뭐야? is야 아야? 위에 문장은 is야 아야? 뭐야? is야 아야? falling leaves is are. 얘는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들이기 때문에 아가 정답이야. 그죠? 근데 밑에는 해석이 어떻게 되니?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그럼 빠지는 것이니까 빠지는 것이 주어기 때문에 is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된다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수일치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고등학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자꾸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서 BING 같은 경우에요. 자, BING일 때도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뭐뭐 하는 것이다. 두 가지의 해석이 있죠. 당연히도 하는 중, 하는 것, 이 두 개의 차이점 때문에 하는 중이다 할 때는 분사겠고 하는 것이다 할 때는 동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뭐 요거 정도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는 중과 하는 것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분사랑 동명사랑 구분하는 거 요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번에는 분사와 동사 과거형이죠. 이게 은근히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헷갈리게 합니다. 은근히 많이 헷갈리게 해요. 뭐가 헷갈리냐라고 하면요. 자, 주어가 나왔어.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이 나왔어. 그럼 이제 요 동사의 과거형은 두 개로 나뉜다는 거야. 뭐로 나뉘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당연히도 동사 과거형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과거 분사일 수도 있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이면 해석을 어떻게 해? 그냥 뭐뭐
했다 또는 했었다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근데 만약에 과거 분사라면은 해석이 좀 달라지죠. 과거 분사는 해석이 어떻게 돼? 뒤에서 주어를 꾸며줘야겠죠.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뭐뭐 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또는 뭐뭐 당한 뭐 요 정도의 해석이 되겠네요. 자, 구분하는 법은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타동사 과거형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지. 타동사 다음에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왔어. 그러면은 과거 분사일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를 찾고 그 다음에 동사를 찾았는데 그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제가 굉장히 자주 해주는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아니다. 다른 걸로 해볼까? 아니야, 그냥 하자. 자, people invited to the party. 이렇게 문장이 나왔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invited를 동사로 볼 거냐, 과거 분사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자, 저랑 많이 수업을 해보면 알겠죠? 이건 당연히 동사가 아니에요. 왜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항상. 사람들은 초대했었다. 초대하다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지. 그러면은 누구를 초대했는데 목적어 나와야 되지. 목적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그러면은 타동사 과거형이 나왔는데 동사가 목적어가 안 나왔어. 그러면은 빠르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 빠르게 해석해줘야 되는 거예요. To the party. 그럼 파티, 그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빠르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은근히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거의 고등수업만 하잖아요. 맨날 나와요. 알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것과 분사와 동사 과거형을 구분하는 것만 잡아도 굉장히 많이 잡아갈 수 있어요. 그러게다가 이것도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감정을 유발하는 건지 느끼는 건지.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뭐 정리할까? 생각을 해봐. 아까 내가 얘기 다 해줬어. 마지막으로 뭐 정리해 줄 것 같아? 분사 또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 분사 구문이잖아. 그럼 이제 분사 구문 정리하면 끝나겠죠. 네네. 쉬는 시간 잠깐 줄게요. 자, 분사 구문입니다. 자, 분사 구문은 어떻게 만드는지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사 구문에 일단 제일 처음은 부사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가 일단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원, 그 다음에 동사 원, 컴마, 주어 투, 동사 투 이런 식으로 보통 기본형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기본형이 만들어지면은 분사 구문은 어떻게 만드냐? 자, 접속사는 지울 수도 있고 안 지울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 1과 주어 2가 똑같은 경우에 주어 1을 지웁니다. 그리고 동사 1은 어떤 형태로 만듭니까? ing 형태로 만듭니다. 요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분사 구문이 끝나고요. 조금 더 심화해서 가면은 빙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사 2보다 동사 1이 더 과거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냥 ing가 아니라 having pp를 써주라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조금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분사 구문은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분사 구문 해석은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하면은 분사 구문 해석은 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것 4개만 딱 뽑았어요. 어디에 있냐? 오른쪽 칠판에도 있어요. 자, 해석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가장 흔한 해석은요. 뭐뭐 하면서 이게 제일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할 때 또는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도 굉장히 많이 되고요.
또는 뭐뭐 하는 수식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가끔 나옵니다. 뭐 including 이런 것들은 보통 수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뭐를 포함하면, 포함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분사구문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될 겁니다. 됐죠? 난 여기에 플러스로 하나만 더 분사구문에서 항상 나오는 수거가 있어요. 분사구문에서 나오는 수거가 뭐가 있냐면은 자, with 다음에 목적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ing나 pp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요번에 창의고 시험 범위에도 나오는 그런 어법이기는 한데요. 자,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자,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직역은 ing나 pp가 목적어를 꾸며주는 거야. 그럼 직역해보면 뭐냐면은 뭐뭐 하고 있는 목적어와 함께 또는 pp면은 뭐뭐 된 목적어와 함께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사 구문에서 나오는 수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비슷한 뜻이야. 근데 얘는 해석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자, 목적어가 뭐뭐 하는 채로 또는 하면서 ing인 경우엔 또는 뭐뭐 된 채로 또는 되면서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요번에 뭐 굳이 따지면은 예시로 나오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with the root growing downward. 자, 이런 표현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with the root growing downward라고 하면은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니?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직역해볼게. 직역하면은 아래로 자라고 있는 뿌리와 함께란 뜻이거든. 그치? 아래로 자라고 있는 뿌리와 함께야. 그 뿌리와 함께.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하려면 여기로 해석하면 좀 더 부드럽다는 거야.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아래 방향으로 자라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물론 이거는 그냥 분사로 수식해도 돼요. 그냥 아래로 자라고 있는 뿌리와 함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좀 더 부드럽게 가려면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알고 있으면은 아주 좋은 분사구문과 연관된 수거를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를 싹 다 달달달달 외우셔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목요일이죠. 다음 시간에 요거 그대로 그냥 백지 주면은 그냥 쭉 쓸 수 있도록 외워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은 분사 어법 정리는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